네, 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이네요. 12월 20일은 세계 인간연대의 날이 되겠습니다. 인간연대의 날, International Human Solidarity Day네요. 세계 인간연대의 날은 인간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에서 제정한 날로 그 날짜는 12월 20일이다. 네, 12월 20일이 바로 세계 인간연대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계, 인간, 날 이건 다 알겠는데 연대가 뭐냐? 물론 영어로 솔리더리티라고 돼 있으니까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선 그 카드 뉴스에서 부천 타임스 여기서 그 보도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0일은 국제인간연대의 날. 12월 20일 국제인간연대의 날인데 그 포스터가 아주 뭐 일단은 가운데 하트 사랑이라는 뜻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마음 그 가운데 보면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전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노란 머리도 있고 이슬람 복장을 한 사람도 있고 신사복을 입은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있죠. 이렇게 모두가 각양각색 다르지만 모두가 한데 모일 수 있는 그런 연대 그런 그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볼까요? 국제인간연대의 날은 인간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제정한 날로 날짜는 12월 20일입니다. 가장 적은 혜택을 받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적은 혜택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하층 계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대신에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즉,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인간 연대가 이제 더 돈독해지니까 그런 그 의미에서 저런 말을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이제 했던 거죠. 네. 자유, 정의, 관용, 자연에 대한 존중, 책임의 공유와 함께 연대를 21세기 국제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꼽은 의미 있는 선언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2005년에 유엔에서 그 제정한 날로 그렇게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포춘 타임스에서 보도한 국제인간연대의 날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아까 연대라고 했는데 연대가 뭐죠? 자, 연대. 제일 위에 이제 연대는 영어로 레지먼트네요. 이거는 어, 군대에서 쓰는 군대 용어죠. 연대장이다. 뭐, 대대장의 연대장, 사단장 밑에 연대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개 소대는 41분의 1이죠. 네. 그 4개 소대가 이제 하나의 중대가 되고 보병의 경우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또 4개 중대가 하나의 대대가 되고 또 그 대대가 모여서 또 연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대하면 상당히 인원 그 숫자가 커지죠. 예. 그래서 연대의 장을 연대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대가 있죠. 예. 연대 미칠 연자죠. 미칠 연 미친다는 게 돌아버린다라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제 미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연대 연세 유니버시티 즉 연세대학교를 그냥 줄여서 부를 때 연대라고 하죠. 예. 그다음 밑에 또 연대가 있어요. 이 연대는 이 대가 밴드란 뜻이죠. 하나의 그 이제 묶음 연 이게 이을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로 밴드로 딱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솔리더리티다 이거죠. 그래서 국제 인간 연대의 나라의 연대의 뜻은 바로 이 연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대예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죠. 평등, 이퀄리티, 그다음에 자유, 프리덤, 그다음에 연대, 솔리다리티, 그다음에 정의, 저스티스, 그다음에 이타주의, 알트루이즘. 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평등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인간의 투쟁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가끔 드리는데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가 평등 자유라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본주의 소위 그 시장 경제라고 일컬어지는 자본주의의 어떤 그뭐 모순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뭐 문제점이라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음모론적 입장에서
사회복지가 노동자 농민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회적으로 불평등 또 불만이 있는 계층의 어떤 그러한 욕구를 갖다 해결해 주는 하나의 정책적인 방법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대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회복지는 구성원 상호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할 뿐만 아니라 이런 원조 행위가 구성원 상호간의 감정적 통합을 가져오게 한다. 한편 이러한 감정적 연대와 통합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의 상호 의존성에 기초하여 자원이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사회 통합이 달성될 수 있었다. 이건 이제 기계적 연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 인간이 그, 꾸리고 있던 어떤 공동체,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연대가 가능했죠.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 이후는 좀 다르죠. 그걸 유기적 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사회 경제적 진보에 따라서 가족과 지역 공동체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상실하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약화된 거죠. 네.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사에서의 사회복지 제도는 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의존성을 제도적 장치로 복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달성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국가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보험 체계, 우리 4대 보험이라는 게 있죠. 옛날 같으면은 그야말로 집안에 노인성 이제 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가족이 모든 일을 다 처리했잖아요. 간호도 하고 병관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돌아가시면은 이제 장례도 치르고. 그러나 지금은 이 산업화된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효심이 이제 지극한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요양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기는 요양원 제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간병인이 고용이 되고 그 간병인이 여러 이제 환자들을 돌보면서 뭔가 사회적 효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중증 장애인들, 노인들, 중증 환자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어떤 노후를 갖다 이렇게 돌봐드리는 이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이제 바로 그러한 제도가 바로 유기적인 연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공공구조제도가 있죠. 기초생활 어, 수급 대상자를 지정해 갖고서 기초수급을 이제 그 부여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아주 가장 기초적인 어떤 삶의 어떤 필수품이나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강한 빈곤의 이제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그런 용어도 쓰죠. 네. 그러한 제도에 의해서 이제 뭔가 갖춰지는 연대가, 솔리더리티가 하나의 밴드죠. 이렇게 묶어서 같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인류가. 그것이 이제 유기적 연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같이 이렇게 쭉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 힘없고 아픈 사람들은 저렇게 또 안아가지고 쓰다듬어 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저는 따뜻한 사랑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12월 20일이지만 사실은 12월 19일인 어제는 남남협력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남남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북반구에 보면은 지구를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 북반구를 보면 대개 선진국은 북반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남반구에 많이 몰려 있죠. 물론 뭐 호주나 뭐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뭐 상당히 수준에 올라가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 뭐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동남아, 남미 이런 쪽은 그렇지가 못해요. 네. 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뭐 사람 살지 못할 곳이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남남협력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제 만들어진 날이 바로 이 남남협력의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남남 협력의 날을 한번 관출을 해봤고요. 어, 오늘 12월 20일 세계 인간연대 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국제 인간연대의 날 그리고 남남 협력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음, 뭐 어떻게 보면 두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북반구에는 이제 그래도 선진화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렇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정말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그 어느 분이 이제 짧은 그 이제 해설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어, 그 문화서적 중에 이제 총균세라는 게 있습니다. 건이죠, 건. 건스. 그 다음에 균, 존스, and 스틸. 그러니까 건스, 존스, 앤 스틸이라는 제목의 이제 책인데, 이 책은 그 미국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UCLA죠. 그러니까 UCLA의 지리학과 교수,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문화 이론서인데, 좀 지리학 교수가 이런 걸 썼다라는데 조금 이제 독특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는 이제 그 책이 모든 이들이 최근 1만 3천 년간의 짧은 역사라는 그, 이제 그 별도의 제목을 이 충균세라는 책에다가 이제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이 책 읽어봐야지 하고서 사실 게을러 갖고 못 읽어봤는데 앞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간단하게 그 설명하는 얘기를 이제 좀 요약을 해드린다면은 이게 이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갖고서 이제 그 자전을 하면서 이제 그 태양을 공전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24절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같은 의도상으로 이동을 이제 하는 것은 뭔가 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유목민이 이제 뭐 그렇게 그 뭐 큰 문명의 세계를 그 이룬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 그 농경민족에서부터 이제 이런 문명이 이제 싹트는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같은 의도상에서 이제 한쪽에서 어떤 그 뭐 농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그 방법이 개량이 돼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가 뭐 이제 이러한 그 어떤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은 의도가 같은 지역에서는 서로 좌우로 이동하면서 그 개선된 문명이 어, 타 지역에 가서도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리학 교수 관점에서 쓴 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도가 같은 그 경로를 통해서 계속 그 이동하는 그런 그 이제 민족들은 기존에 개발된 문명을 갖고 계속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문명이 더 이제 발전되고 기술도 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그 이제 이 북반구 쪽에서 이제 그런 개발된 문명이 이제 그 같은 의도를 타고서 이제 그 이제 문명이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문명이 더 이제 깊이가 깊어지고 이제 그런 일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의도가 다른 경도 그러니까 지구의 그 아래 위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기후가 달라진다는 얘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뜻하고 온화한 지역에서 개발된 그 어떤 문명이 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기후가 확 달라져 갖고 그 개발된 문명이 거기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얘기죠. 그러니까 문명이 이렇게 그 전수되지도 않고 또 거기서 더 발전되지도 않고 확산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를 통틀어 봤을 때 좌우로는 서로 그 소통이 되지만 지리적으로 그런 거죠. 상하로는 그 문명 이동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그 북반구 쪽에는 그래도 선진화된 문명 국가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게 된 거고 남쪽으로는 좀 그렇지 못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호주나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이제 문명화된 나라죠. 그것은 뭔가 문명이 상당히 그 성숙된 상태에서 이제 백인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문명이 그렇게 따라서 이동이 된 거지.
그야말로 그 어떤 인간 발전사에 있어서 진짜 이 도보나 그다음에 우마차를 이용해 갖고서 이렇게 민족 이동을 했다라면 문화가 그렇게 어, 건너가고서 꼽힐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것은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 해설한 분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도선에서 좌우로는 분명히 더 확산이 되고 꽃이 피지만 어, 상하로는 기후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문명이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 문명은 소멸이 되고 새로운 문명은 따로 잘 어, 발달도 안 되지만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또 상하로 이동하다 보면은 또 그 문명이 소멸되기 때문에 상하로는 지구를 봤을 때 상하로는 그렇게 문명 이동이 활발하지 못해서 남반구 쪽에는 주로 이제 이렇게 그 빈곤한 국가들이 이제 모여 있다. 이렇게 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총균세를 읽어보지 않고 그냥 해설서만 이렇게 듣고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지식이 일천해갖고 죄송스러운데 제가 다음번에 총균세를 읽고서 한번 독후감을 한번 영상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 어, 그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린 주제가 예, 국제인간연대날, 세계인간연대날 그리고 남남혁명의 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알아보았습니다. 네, 뭐 좀 더 제가 지식의 깊이를 쌓은 다음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